네, 그럼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도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지 그동안은 사실 좀 저 1,200원 그 밑에 한 1,170원대에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꿋꿋하게 지키다가 네. 뭐 1,120원대까지 떨어졌던 네,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올해 물론 이제 3월 달에 환율이 급격히 오르긴 했었지만은 한국 경제와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방역도 잘했고 일단 그 위안화 블록 통화들, 위안화, 대만 달러, 원화 이 특징들이 일단 방역을 잘했고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IT 산업 비중이 높고 비슷비슷하게 괜찮았는데 그 8월까지도 환율이 안 빠지더라고요. 1180원대 이렇게 막 거의 8월 한 달 동안 gat혀 있으면서 그때 이제 위안화는 사실 하반기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고 그래서 막 보고서들이 원화랑 위안화는 커플링 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수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막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막 해외 직구, 주식 직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통화는 디커플링 될 거다라고 막 얘기가 나왔던 찰나에 9월부터 환율이 막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사실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이 아주 많긴 하지만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수급. 예, 그러니까 막 9월 달에 물론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계속 되긴 됐는데 경상학자가 거의 90억 불이 났는데 이 수준이 2년 내 최대치 규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계가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 베팅을 하니까 베팅이 되는 거예요. 하락 베팅 했는데 빠지네 안 빠질 줄 알았더니 했더니 사실 여계의 특징은 외국인 특징은 안 될 때까지 계속 미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특히 이제 선박수주도 막 계속 안 되다가 그 10월 초에는 대우조선해양인가 2조짜리, 20억 달러짜리 네. 수주가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10월 초에는 그 블루웨이브 기대, 바이든, 민주당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원화한테 굉장한 호재다. 원화에 대한 막 장밋빛 전망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계속 원화 강세로 미는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데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국인들의 포지션도 환율이 80원대에서 분명히 올라서 1,200원 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1,150원대 갔을 때는 그래 50원이면 많이 왔으니까 사야지. 그런 포지션들이 많다 보니까 쭉 밀리니까 손절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국이 나오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의 특징은 그냥 될 때까지 밀어본다라는 특징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역에 제가 가끔 이게 좀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외환 시장이 완벽하게 개방이 된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개방이 됐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만 이 달러 거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닫고 나서도 24시간 내내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다 거래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되고 사실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 말고 그냥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고 그 9시부터 3시 반까지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고 있어도 역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역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역외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거래하는 건 어떻게 결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NDF 거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1,200원에 샀어요. 근데 1억 달러를 사서 1,200원에 샀는데 1,250원이 돼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환전을 하는 거죠. 1,250원에. 근데 이제 이 딜리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NDF 거래는 그냥 그러니까 이 원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오른 50원어치만 결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산 환율,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산 환율보다 내가 팔 때 환율이 높으면 50원어치만 정산해서 주고 반대로 손해가 나면 내가 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역외 거래는 이제 그 서울 외환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역외 거래가 아니라 항상 24시간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뭐 이상적이고 맞는 얘기인데 저희처럼 어쨌든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 대한 관리가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뭐 규제가 없고 자유화된 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그럼 생각해요.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이런 시스템을 역외 거래를 하고 우리 시장 내에서만 이제 자유 거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죠? 일단은 외환 당국이 관리를 해줄 수가 있죠. 아, 네. 그럼 여기에서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가 거래하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끝난 그 타임에서. 그것도 사실 역외 시장도 당국이 개입할 수는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막 시장이 원화 시장이 너무 커지고 여기저기서 막 거래가 되고 있으면 막 당국이 손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예, 관리하기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관리 안에 있으면 또 막 너무 또 역외 투자자들이 막 쓸데없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소로스 그 헤지 펀드들이. 예, 그런 것들 보셨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허들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떨어지고 이런 게 갑자기 뭐 조선 그 선박 수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기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유 생긴 수급이 그 역외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 베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침 또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블루웨이브 한국한테 좋겠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성장 구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원화에도 강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밀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외환시장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표현에 따르면 이제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는 약세인데 처음에 이제 유로 강세를 밀었어요. 근데 네. 유로 강세가 더 안 가는 거예요. 뭐 그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위안화를 한번 밀어볼까? 갈 때까지 밀어보고 다른 신흥 통화도 한번 강세 베팅을 해볼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딱 원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안화하고 같이 동조화 현상을 벌이잖아요. 뭐 경제 그 거래 규모가 좀 서로 많이 연결돼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안화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수출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줄어든다든가 애로점이 많을 텐데 개입을 왜 안 하죠? 제가 10월 흐름을 보고 코로나가 중국을 위한 거구나. 아, 그래요? 라는 좀 제가 또 봤던 표현이 중국 채권에 코로나는 독덩이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중국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방역이 아주 쉽게 됐어요. 방역이 쉽게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생산을 못해요. 생산을 하는데 코로나 특수예요. 마스크 만들고 막 다 원격 수업 받고 뭐 그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막 랩탑, 컴퓨터 이런 것들 막 수출하고요. 이런 코로나 관련한 제품 수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대충 방역이 되고 생산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3분기부터 그 리커창이 뭐 길에 자판을 깔아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데 8월 지표 소비가 전년 대비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9월 지표를 봤더니 전년 대비 3.3% 플러스인 거예요. 중국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사실 5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그 쌍순환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근데 내수 주도로 전환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해외에 이 거대한 수요가 있는데 뭐 사실 중국은 아직 중진국 정도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럴 수만한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중저속 성장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그리고 어쨌든 일단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를 봤을 때 지금 중국만 되게 돋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해외 자금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중국은 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유지해주는 이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빨리 그 성장의 전략을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럴 만한 환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긴 했는데 설마 이게 뭐 되겠어라 했는데 10월 시장 보면서 할 수 있겠다. 빨리 하려고 하겠다. 미국이 초저금리 유지하는 동안에, 미국이 힘든 동안에,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동안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시장의 그 참가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를 조금 용인해주는. 근데 중국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그런 것이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용인이 되면서 길어질 거고, 그럼 한국의 이 원화 환율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중국이 막 정말 경제가 너무 불타오르고 좋아서 막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그림이라면 우리도 같이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중국의 성장 전략을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가 하염없이 위안화랑 커플링 될 수 있겠느냐. 중국이 약간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이 물론 내수를 주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일단은 에너지 자급, 식료품 자급, 그다음에 중국이 그 실크로드였나요? 투자 막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쓸데없는 돈 1대1로. 예, 1대1로. 예.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내부로 다 힘을 응축하는 상황.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상수지가 막 그 적자로 갈 뻔한 게 다 서비스 수지 여행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못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 우리 수혜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성장 전략을 변화하면서 위안화 강세로 가는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원화가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조금 디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그 시진핑이 발표한 그 쌍순환 그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네요.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네, 사실 쌍순환이라 저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내수랑 수출을 같이 잡는 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최근 내린 결론은 그냥 내수의 방점이 있어요. 그냥 내수를 살리겠다. 네, 내수. 그다음에 다 자급화. 첨단 기술도 자급화. 그렇게 해서 해외랑 잘 해보겠다라는 거지. 수출도 잡고 내수 잡겠다는 건 아니고 방점은 내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수출도 지금처럼 잘 하지만 내수도 이렇게 살릴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거는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그렇다고 뭐 줄이길 원하는 건 아닌데 방점은 내수, 내부로의 응축, 에너지 응축.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이번에 뭐 나온 것도 뭐 자급자족.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뭐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자급자족을 전부 밸류체인을 내부에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꼭 커플링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좀 잠깐 그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어쨌든 계속 사이가 안 좋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반도체나 우리 거 쓰면서 하는 그런 수혜를 볼 수는 있는데, 중국이 어쨌든 그렇게 구조 변화하는 거는 이제 안 좋을 수는 있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진짜 이제 잘 살게 되고 막 소비를 하고 미국의 역할처럼 될 수 있다면 또 거기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수혜를 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변수가 갈수록 좀 힘들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IT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서 어쨌든 지금 각자 도생의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 돈을 쓸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데, 어쨌든 그동안 재정을 워낙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 와서 재정을 쓸 수 있는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좀 더 길게 보면 조금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이제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 그럼 기업들은 사실 시장 되게 냉정하게 보잖아요. 자기네 이익과 생존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기업들은 뭐 지금 달러를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업 선물한 포지션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우리는 당연히 순수출 국가고 네. 무역흑자 국가고 달러가 기업들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남는 달러기 때문에 달러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선물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환해치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환율이 빠질까봐 미리 팔아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해지라는 거는 환율을 전망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달러가 있는 사람은 미리 다 팔아놓는 게 맞는데 17년부터인가 이상하게 기업들이 그 계속 선물한 매수해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사실 14년부터 달러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들어섰고 특히 18, 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도 환율 오를 거니까 있는 거 그냥 선물안으로 팔지 말고 가지고 있자. 그리고 오히려 수입업체들은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자. 그러면서 선물안 순 매수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환율이 지금 보면 정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계속 일이 있는데 거의 레인지예요. 그냥 거의 1년에 100원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율이 막 갑자기 1,600원 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탈 때는 기업들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환율 생각하지 말고 팔아놓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가끔 이제 튀어 오르고 내려갈 때는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는 트렌드였고 거기서 이제 선물한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환율이 이제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 좀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기조적인 약세이기 때문에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위험한 짓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과열되게 내렸거나 너무 오른 그런 타이밍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 환율로 수익률을 아주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물론 더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달러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 그래도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평균 매입 단가가 아주 손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환율을 예측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예측은 신도 못한다라고 막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확한 저점을 찾아서 내가 거기에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내가 봤던 레벨보다 꽤 많이 낮다. 그러면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예. 그럼 실제로 10월 달에 개인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달러를 많이 샀어요. 예. 아, 그래요? 예, 환율 레벨이 내려오면서.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은 140원대 이때 150원 깨는 순간 야 이제 사야 돼, 이제 이건 다시 없는 찬스야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130원대를 깨버리니까 에이. 이거 언제까지 가나 걱정하더라고요. 에이.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나스닥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이, 작년서부터. 맞습니다. 에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환차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1,130원 정도 되니까 환해서 7% 정도 손실이 나셨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더 주식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분할해서 진짜 더 낮은 환율에서 사셔도 좋고요. 정말 너무 내가 포지션이 많고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상품을 이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주식이 많고 나는 더 살 계획이 없을 경우 같은 경우는 ETF나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선물이나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레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낮기는 낮은 상황인 거죠? 올해 평균 환율이 아마 90원 오늘 계산 방금 안 해보고 왔는데 80-90원쯤 될 거거든요. 1,180원. 1,180원. 낮기는 높진 않죠. 아,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하고 선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는 상황, 어떤 지지율의 어떤 격차가 좁혀져서 불복하는 상황, 그때는 상당히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달러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확 올라갈 거고 그때 상당히 오르지 않겠는가, 환율이. 일단 오를 수 있는 환경이긴 하고요. 일단 불확실성은 시장이 다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다시 돈이 몰릴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달러 환율이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그런 상황에서 더 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막 다 달러를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달러 달러 매수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래요? 거주자 외화 예금도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까 달러 사놓자 뭐 그런 세력도 있고 주식 투자하려고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2월부터 거주자 외화 예금 200억 불 정도 늘었어요. 여기다가 기업들도 선물한 매수 포지션 늘렸고 또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것도 달러 포지션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환율이 올랐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좀 위안화나 원화나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되든 정상으로 복귀한다라는 언젠가는 그렇죠. 한다라는 그 이슈가 또 원화에는 나쁜 재료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화에 대한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또 크게 흐려지진 않을 것 같아서 위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반등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환차손을 좀 입은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저가에 매수한 분들은 그런 이슈로 예, 뭔가 좀 정리하실 환율이 예,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기회가 되실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